아줌마가 원래 그건 맞는 결혼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집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 결혼식장에서. 너무 저는 사연을 아예 못 읽고 와가지고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시청님은 아셨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이상하게 제 눈물도 나고. 구독, 빵!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혹시 이런 쪽을 잘 알고 싶어 하시지도 않으시죠? 네. 본인도 느낄 거거든요. 아, 우리 집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정말 하다가 이것까지 신청하신 거거든요. 정말? 내 인생도 답이 없는 건 아닌가? 나도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보니까 왜 이렇게 짠한지를 모르겠네요. 아버님은 아프셨던 데가 없으세요? 중학교 때인가 한번 쓰러지셨었는데 아빠는 얼굴만 딱 봐도 목숨의 고비를 한 번은 이기고 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때 한 번 고비 없으셨어요? 잘못 쓰러졌으면은 음.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빠가 얼굴만 봐도 아빠 되게 착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아빠가 고집이 좀 심해서 그렇지? 네. 근데 그 고집이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을 많이 엄청 힘들게 이것까진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는 게 이 의견이 맞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외면한다 생각을 하는 거지 아빠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씨는 처음에 여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괜찮아요. 여기 저는 워낙 많이 우는 분도 많이 만나서 괜찮아요. 여기는 왜 하나가 불쌍하냐면 아줌마네 아빠네 집안 자체가 절대로 편안하지 않은 집구석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인간 자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문제가 어디서 생길 수밖에 없냐면 자식들. 아줌마네 여기 동생이랑 아빠랑 진짜 안 맞는 거 알고 있죠? 네. 여기 남동생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사는 거 아니야. 아빠랑 안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깥으로 일구해서 일부러 나간 거야. 맞아요. 아줌마가 진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구나. 진지한 생각. 진지한 생각. 에이. 내가 발음이 안 좋은가? 조금은 늦게 있어. 원래 그거는 아줌마가 원래 그건 맞는 결혼은 아니었어요. 오래 만나고 마음을 많이 주고 진지한 생각을 해다 그래도 빠그라지는 게 아줌마만의 잘못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것도 있고 아줌마도 아닌 걸 알면서도 많은 걸 그냥 외면하고 왔던 것도 있어. 답답하다. 여기는 진짜로 아줌마네 엄마 아빠가 왔어야 돼. 여기는 문제가 많이 되는 거는 그 집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요 아줌마. 아줌마도 자존심에 문제를 키웠던 것도 있으니까. 이게 집안이 이러한 기운을 다 받을 때는 본인이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누군가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면 이 터널 속에서 오래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참 마음이 안 좋은 건 20대도 그렇게 썩 좋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빠네 집안의 할머니는 그래도 뭐 우리 예전에 공들이면은 아들 낳는다 뭐 한다 막 이러잖아요. 나름대로 그러고도 사는데 처음에만 그러지 훗날엔 그러지 않아요. 할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를 다닌다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를 외면하고 살면 그래요. 딱 정체기에 돌입했어요. 이동이랑 변화가 들어오거든요. 내년 8월에 집을 나가요. 그래서 올해 정체예요. 그래서 변화는 붙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큰일 있고 나서 많이 놨거든요. 욕심도 많이 놓고 고집도 많이 놓고 가족들이랑 좀 시간도 더 많이 보내려고 하고 여러모로 노력은 하는데 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올해 만나신 분하고는 언제 헤어지셨어요? 2019년도에 결혼식장에서 좀 상황이 많이 복잡한데 남자가 집에서 결혼하는 걸 숨겼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결혼하는 걸 숨기고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몰랐어요? 하루 전날 갑자기 없더라고요. 결혼식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난리가 났고 이제 새벽에 찾아가서 부모님 좀 만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 부모님 지금 집에 없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상태라서 부모님 못 만난다. 그래서 그쪽 부모님 없이 그냥 결혼식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날 새벽에. 그리고 나서 당일날 결혼식 올리면서 걔네 부모님한테 문자라도 남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예의잖아요. 자기 네. 아들이 결혼하는 거니까. 근데 그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잘못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씨가 일처리가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상견례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 남자가 좋았다라기보다는 모든 게 그냥 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준비하다가라도 뭐 상견 이런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상견례 얘기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상견례 날짜 잡고 당일날 자기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뭐 어머니 깨어나시는 것도 2, 3개월 걸렸어요. 이거는 원래 따지고 보면 본인만의 잘못은 아닌데 왜 이게 문제가 조금 더 키워졌냐면 힘든 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라도 살짝 의심을 해볼 법한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냥 믿어줬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평상시에는 좀 의심도 해보고 생각해볼 법한 걸 좀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집 이런 건 안 구했었어요, 그때는? 그 이제 남자가 집을 구했다고 주소를 보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안 가보셨어요? 상견례 안 한다는 얘기 나오고 반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식 5일인가 7일 전에 엄마가 갑자기 집 계약했다고 주소를 딱 보내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집을 계약했냐고 도면이랑 이런 걸 다 보내주더라고요. 주소랑 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신혼 가구나 이런 거를 다 주문을 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결혼식 전날 주소가 잘못된 것 같다고. 거기 집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걔한테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 없자고 갑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왜 처음엔 강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이게 급박했던 상황, 하루 전이었던 하루 것도 있고. 전이었고 이제 아빠가 그걸 못 참으셨어요. 고집도 있으시고 다른 사람들 연락 다 해놨는데 새벽 4시, 3시인가 만났거든요, 걔를. 그러니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었고. 그 전날 아빠랑도 몸싸움도 했어요. 나 결혼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막 끌려가다시피 이렇게 있는데 끌려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아까도 조금 느꼈던 거지만 아빠도 납득이 되는 고집은 맞아요. 아빠 세대에는 사람들하고의 약속이고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저는 안쓰러운 건 뭐가 있냐면 잘못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점점. 본인은 맞다 생각하시고 네.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닌데 왜 네. 그러냐? 난 무조건 맞다. 네. 이렇게 지금 네, 네. 되고 있는. 근데 아빠는 아직까지도 모르세요, 그 마음을. 아빠 기준은 잘못한 건 그 남자야. 이거예요. 근데 아빠 말도 맞거든요, 사실. 그건 잘못한 건 그쪽도 맞아요. 이거는 제가 진단을 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아빠 집안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다른 상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아빠도 상처를 받고 이 집안에도 힘듦도 받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저도 이거 진짜 저는 사연을 아예 못 읽고 와가지고 지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시청님은 아셨어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전 지금 너무 오.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네. 저희 사연들은 저만 알고 저희 대표 덕분 감독도 모릅니다. 저 너무 화가 저만 알고 나가지고 있고 이상하게 제 눈물도 나고 막 직업 정신이 투철하시죠? 본인 스스로만 저만 알고, 아세요. 네, 저만 네. 알고 진짜. 네. 이게 무슨 소설인가요 이거? 이거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만나기 싫은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만나면 이제 음, 남자친구 있냐,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제 물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근데 다 물어보거든요. 남자친구 있는지, 결혼 언제 할 건지. 왜냐면 결혼하면 여자들은 그만두니까. 또 그걸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남자친구 없다, 뭐 결혼 생각 없다 하면은 나이가 있는데 왜 없냐고 또 물어보고. 그분을 몇 년 만나셨어요? 7년 만났어요. 그때마다 혹시
씨가 남자친구가 뭔가 나에 대해서 솔직함을 얘기를 안 한다라고 느꼈을 때 한 번도 없었어. 이 집안 문제 말고. 초반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왜냐면 아까 애기 씨가 그러잖아요. 그런 걸 너무 눈 감아준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제 저희 부모님은 빨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7년 만난 사람한테도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니 해도 누구를 믿고 또 다시 맞아요. 만약에 여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굿이 아니어도 아버님이 그래 내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인데 너한테 선택을 하게끔 해서 미안하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분노가 이렇게 심해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정말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저기 사람하고 나하고 원술 져가지고 미워하는데 눈에 안 보고 살면 편해요. 그냥 차라리. 근데 오히려 가족들하고 분노가 쌓인다 그러면 얼굴이 보면 분노가 또 일어나고 이게 많이 되다 보면 힘들어져요. 어차피 몇 달을 있어도 내가 우울증 걸려서 미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휴식이라도 온전히 나만의 공간. 집에 와서도 일에 조금 신경을 쓸 수 있게끔 이라든지 침대도 그냥 할 거 없어서 자고 피곤해서 자고 이런 게 아니고 누워서 핸드폰을 봐도 재밌고 아우 좀 편하다 이런 느낌 들 수 있게 이 집안이 답답해도 내 방이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내 옷 걸어놓고 화장대 옆에 작게 하나도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공간 딱 해두세요. 집안이 꼬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거든요. 일을 해주고 풀어줘야 되는 집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를 부모가 안 할 때는 내가 할 때가 있고 이게 내가 한 게 솔직히 부모한테까지 영향은 많이 안 가요. 내 공이 밑에 자손, 나한테 가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가는 거지 내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이 위로 올리는 건 힘들어요. 지금은 이 집안을 위해서 구타고 이거 아니어도 본인이라도 살고자 하시면 본인 나름대로라도 하면 돼요. 나름대로라도. 진짜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연에 쓰지도 않았던 거를 말씀하셔가지고 솔직히 소름이 되게 많이 돋았거든요. 정말 신청도 반신반의하면서 했거든요. 정말 크게 용기 냈고 어차피 뭐 모자이크도 해야 되고 사연 공개도 이렇게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아니 연락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냥 뭘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거 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파